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퇴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사표를 던진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상 정치권에 뛰어들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거라는 해석이 중론입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4개월여를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와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연일 비판해온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을 거듭 성토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계 진출 여부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대구를 방문했다 밤늦게 돌아온 윤 총장은 오늘 오전 단차를 낸 뒤 사의를 밝히는 입장문을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 총장은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파격 발탁되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측근 감싸기 논란 등으로 파열음을 냈고 현직 총장으로서 초유의 징계 처분까지 받은 끝에 스스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윤 총장의 사직서를 접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고 청와대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1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윤 총장의 말과 행동을 대권 도전용으로 의심해온 민주당은 결국 정치검찰의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사퇴를 오히려 기획된 축출로 규정하면서 힘을 합치자며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가능성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사표를 던지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끝판왕 윤석열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퇴 시점 역시 한 달 뒤 재보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선출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시점이 사회 표명의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의 마침표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행보가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던 검찰총장을 끝내 기획 축출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을 향해선 힘을 합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윤 총장 뜻에 달렸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죄한 그의 입당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제 온 국민이 정권의 불의와 싸울 때라며 야권의 보궐선거 승리는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오늘 대통령과 총리, 국토부 장관이 줄줄이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발본 3권, 일벌 100개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사건의 폭발력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먼저 김민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발본 3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엔 총리도 나섰습니다. 일벌 100개 표현을 썼습니다.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뒤엔 국토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실이 이끄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현직 직원에 대해선 다음 주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3기 신도시 6곳뿐만 아니라 면적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산하공공기관 직원, 경기도와 인천의 신도시 담당자들입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의 토지 거래까지 모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서울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LH는 오늘 임직원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어제까지 엿새 동안 15만 명 넘게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자가 늘면서 이상 반응과 사망 신고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말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상급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서울대병원장이 첫 접종자로 나섰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백신들이 모두 다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국민들이 뭐든지 자기 순서되면 좀 맞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는 데다 일반 국민들도 백신 선택권이 없는 만큼 대통령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접종하겠다는 겁니다.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3월 말쯤 1차 접종을 하고 8주 뒤에 2차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65,446명, 지금까지 15만여 명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도 3건이 더 추가돼 모두 5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전주와 부안의 요양병원에서 50대 남성 2명과 대전의 요양병원에서 20대 여성이 백신을 맞은 뒤 하루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들은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있었고 중증 장애 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사망 사례가 나오더라도 사망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된 적은 없다며 백신 접종에 계속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지침대로 또 준비된 대로 예방접종에 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보통 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의료진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제주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질주하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주에선 이틀 전에도 택시 한 대가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차량 모두 현대차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 멈춰있던 전기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갑자기 속도를 올려 순식간에 질주한 겁니다. 사고가 난 전기차는 정산을 위해 출구 차단기 앞에 멈춰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10여 미터를 내달려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습니다.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차량 앞부분은 박살이 났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가속 페달에 살짝 발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달려나갔다고 말합니다. 기다리는데 갑자기 부릉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순간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가는 겁니다. 고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딸은 가슴과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차량이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위 하면서 꽝 부닥쳤습니다. 그게 경주용 자동차 그 소리였습니다. 기계음이 아주 셌습니다. 그게. 이틀 전에도 제주에선 전기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속 5일 시장에서 전기 택시 한 대가 시장 입구로 달려와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70대 택시기사와 40대 행인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두 차량은 차종은 다르지만 모두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전기 차량입니다. 현대차 측은 사고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며 가속 페달을 밟은 장치 기록과 주행 흔적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운전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